프랑스 혁명에 있는 나폴레옹과의 전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89년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인권선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인권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다. 천부인권, 인간의 자유와 평등, 주권재민, 사상과 표현의 자유, 사회재산의 자유. 현대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선언이다. 자, 그 전까지는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왕정시대, 봉건시대,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보편화되어 있었죠. 특히 루이 14세 시절에는 절대 왕권이 형성되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이런 주권 재민을 외친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거죠. 물론 미합중국에서 시민의 권리 이런 걸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제 공화국을 천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 왕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결국 혁명밖에 없는 거죠. 그 혁명이 일어나서 공포 정치를 계속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루이 16세 왕을 처형을 하게 됩니다. 이 혁명을 주도 세력이 선언한 자유평등 박애라는 사상은 여태까지 유럽 제국에서는 없었던 선언이었고요. 특히 이렇게 왕을 처형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영국이나 네덜란드, 또 뭐 덴마크, 이웃나라 신성로마 제국, 뭐 합스부르크 이런 데는 자기네 왕이 또 이런 혁명의 영향을 받을까 봐 전전긍긍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루이 16세를 처형하는 이 프랑스 혁명은 영국을 비롯해 이웃나라에 상당히 큰 위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프랑스가 이 지역의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프랑스와 싸우게 됐죠. 그러면 이 프랑스를 위기에서 건져 올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폴레옹이죠. 이 나폴레옹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청년 장교였다가 프랑스군의 사령관이 되고 여기서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하면서부터 이 나라의 구국의 영웅이 되죠. 이 나폴레옹을 상대할 수 있는 나라는 유럽 본토에는 없었고 오로지 섬나라 영국뿐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국이 해군이 강력했으니까. 그 해군을 통해서 프랑스군이 영국을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국이 프랑스군을 저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나폴레옹은 영국을 뭔가 제압을 해야 되는데 제압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지금 주요한 수익원이 어디냐 보니까 인도더라. 영국에서 인도를 가려면 그 중간 기착지가 이집트였구나 라고 해가지고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은 대략 3만 정도의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 남부에서 함대를 이끌고 이집트에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집트를 제패를 해요. 나폴레옹 군의 약점은 해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대를 이끌고 남프랑스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여기 알렉산드리아 상륙을 했는데, 그래서 육지에서는 나폴레옹 굉장히 잘 싸우죠. 이제 문제는 여기 바다에 있었던 이 해군을 영국의 넬슨 제독한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나일 해전 또는 아부키르만 해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프랑스군이 돌아갈 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싸움을 했는데 다시 본국 위험하다, 뭐 그런 소식이 들리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예 부대를 놔두고 나폴레옹은 몇몇 참모만 데리고 프랑스로 건너야가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 군대가 영국의 해군한테 여러 번 패하게 됩니다. 특히 1805년에 트라팔가 해전, 스페인 앞바다에 있는 건데, 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프랑스군이 아주 영국군한테 깨지게 되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했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대륙 봉쇄령인데, 이 대륙 봉쇄령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국이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기 때문에, 특히 해군이 강력했던 이 영국 때문에 제대로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대륙 봉쇄령을 영국을 공략은 못하고 그 영국과 거래를 했던 러시아를 공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궁여지책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때 발생했던 유명한 또 사건 중에 하나가 로제타석을 이 프랑스가 입수했는데 영국한테 뺏긴 겁니다. 오늘날 런던의 영국 박물관에 가시면 제일 좋은 딱 중앙 입구에 이 로제타석이 있어요. 자, 원래 이 로제타석은 이집트에서 이 나폴레옹 군대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원래 나폴레옹 군대가 180명의 학자를 데리고 가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유적을 조사하고 여러 가지 학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갔고, 그 일환으로 로제타석을 발견을 했는데, 나폴레옹이 없는 프랑스 군대는 사실은 지리멸렬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 군대한테 패하게 돼요. 그래서 항복 조건으로 여러 물건들을 이제 주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로제타 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의 고대 유물이 지금 영국 박물관에 있는 이유가 그거죠. 자, 이 나폴레옹의 여러 가지 그 전투의 사건 타임라인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아우스터리츠에서 오스트리아를 공격하죠. 그래서 트라팔가 해전에서는 영국한테 치고, 자, 프로이센에 승리하고, 자, 폴란드를 침공했고, 결정적으로 대륙 봉쇄령에 말을 안 들었던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나폴레옹이 몰락을 하죠. 그래서 엘바섬, 지중해에 있었던 엘바섬에 귀향을 갑니다. 영국과 이웃 나라들의 연합에 의해서 귀향을 갔다가 그 엘바섬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다시 프랑스군을 재정비해가지고 마지막 전투로 임했던 게 워털루 전투죠. 자, 이때 이 나폴레옹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뭐 프로이센, 러시아, 이 스페인 쪽을 다 해집고 다녔기 때문에 기존 체제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 기존 체제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성로마 제국이죠. 이 신성로마 제국은 독일 지역에 있었던, 말하자면 그냥 형식상 제국이었고, 그 안에 있던 여러 공국들이 있었죠. 한때는 뭐 수백 개도 있었고, 뭐 수십 개의 공국이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게 이 신성로마 제국의 영역이었는데, 이 나폴레옹이 해집고 다니는 바람에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가 사라지게 되고, 그 사라진 땅이 새롭게 변하죠.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여기 살던 많은 제후와 귀족들이 죽게 돼요. 그 귀족들이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 귀족들이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나라가 없어지죠. 지배층이 없어지니까 나라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프로이센이라고, 여기 프로시아라고 돼 있죠. 이 프로시아라는 나라가 점차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이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지역에 이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국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그 결정적 이유가 바로 나폴레옹이 오랫동안 있었던 중세 봉건 이 체제를 무너뜨리게 만든 거죠. 제후와 귀족들, 기사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이죠. 자, 나폴레옹의 마지막 전투는 바로 워털루 전투죠. 여기 워털루 전투에서 싸웠던 유명한 영국 장군은 웰링턴이라고 하죠. 자, 웰링턴 장군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영국군이 이렇게 있었고요. 또 그거 연합했던 군대는 프로이센이었어요. 자, 프로이센은 동쪽에서 이동을 하고 있었고, 자, 웰링턴이 자리를 딱 잡았을 때 나폴레옹과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를 보면 앞에 보병들은 장총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장총을 들고 일렬로 딱 서가지고 서로 사격하고 뭐 이런 체제잖아요. 그리고 뒤에 기병대가 일부 있는 그런 체제로 이렇게 전쟁을 했었죠. 자, 여기 두 군대가 딱 싸우려고 딱 할 때 중요한 건 프로이센 군대가 동쪽에서 이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하루 동안 싸움이 벌어졌죠. 그동안 이렇게 육지에서 나폴레옹 싸우면 모두 다 이겼는데 이날은 당연히 웰링턴 장군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뭐 그게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당시에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땅이 질척거렸고 이 나폴레옹 군대가 뭐 그전에 이제 패배를 많이 했고 급조한 구대였고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어쨌든 나폴레옹 당시에는 뭐 위장병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 뭐 그래서 하루 동안 싸운 다음에 결과는 웰링턴 장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몰락을 하게 되고 나폴레옹이 만들었던 체제가 이제 바뀌게 되죠. 거기에 승리의 1등 공신은 당연히 웰링턴 공작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승리한 다음에 런던 시내에 이렇게 집도 만들어서 앱슬리관이라고 하는 궁전도 있고요. 자, 워터로 다리도 있습니다. 이 워터로 전투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런던에 워터로 다리도 있고요. 또 웰링턴 비프도 있더라고요. 비프 웰링턴. 영국 음식은 맛없기로 유명하지만 맛있는 음식 거의 없는 그런 나라로 유명하죠. 그 이유가 사실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식재료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게 없죠. 근데 그중에 맛있어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비프 웰링턴인데, 자, 가운데가 스테이크가 있죠. 스테이크가 있고 주변에다가 버섯을 이렇게 다져 넣고 그리고 바삭바삭한 빵으로 이렇게 싼 요리가 비프 웰링턴이라고 합니다. 저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웰링턴을 기념한 이런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 유럽은 이제 상당히 많이 변화하게 되죠. 당연히 영국이 이때쯤 되면 사실 최강대국이 되고요.
그리고 프러시아가 새로 등장을 하죠. 독일이란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합스부르크, 여기 오스트리아 지역의 합스부르크, 북쪽에서 내려왔던 프러시아, 그리고 영국, 러시아가 주도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죠. 이걸 빈 체제라고 부르죠. 그 빈 체제 내용은 프랑스는 혁명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돌아간다. 가장 중요한 건 왕가가 새로 들어선다. 그래서 부르봉 왕조로 복귀한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니면서 각 나라에서 뺏어왔던 예술품들은 각국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왕정체로 다시 돌아가니까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사상은 자리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그래서 국내에 있었던 자유평등주의를 박해하는 이런 체제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과거의 체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독일 지역의 통일 제국의 흐름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이탈리아에도 그렇게 생기겠죠. 이탈리아에도 북부 이탈리아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지배층들을 싸그리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배층이 없으니까 각 나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한창 권력을 차지하고 있을 때는 이런 지도가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사라진 이후에 여기 독일이라고 하는 곳에 독일어를 쓰는 지역에 독일 제국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탈리아도 여러 개 나라들로 있었는데 그 나라의 지배층이 없어짐으로써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되는 이탈리아 민족주의가 만들어지는 이런 계기라고 할 수 있죠. 또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 영국이 주도하에 이 나폴레옹을 몰락시켰기 때문에 그 나폴레옹의 해군을 물리쳤죠. 그리고 워터로 전투에서 나폴레옹 몰락시켰죠. 당연히 영국이 이거에 대한 가장 큰 권리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말하자면 대영제국에 자리 잡게 되는 본격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